안녕하세요. 한큐런스 탐지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욕실에서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여기 풀물골 공원 옆에 있는 유연마을에 있는 아파트, 신동 아파트네요. 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야를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물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는 휴지고요. 이쪽도 뭐 걸레랑 휴지로 이런 식으로 물을 받쳐놓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불편하실 것 같고요. 물이 어디서 떨어지나 봤더니 이쪽 점검구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뭐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좁은 점검구였습니다. 옛날 방식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그런 사진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맺혀 있습니다. 여기. 자,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영상. 이쪽에서 저 안구로 가셔가지고 촬영을 해봐야지. 밤에는 안 떨어졌고요. 네. 밤에는 안 떨어진다고. 요거요 촬영하고 시공하고. 자, 영상 보시면 두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배관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자, 배관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했는데 이 점검구가 너무 좁아서 이쪽에서는 이 점검구 안에서는 그냥 누수가 되는 게 확인만 가능하고 시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몸이 들어가서 그리고 연장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공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배관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배관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는 이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점검구 안에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철거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윗집하고 이제 아랫집에서 동의를 하셔서 이제 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철거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자꾸 이렇게 예뻐해달라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네요. 외식콕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털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검은색 옷을 입고 갔는데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귀여우니까 다 용서가 되죠. 강아지는 사랑입니다. 자, 강아지 구경은 여기까지 했고요. 아이고, 강아지가 또 나왔네. 자, 이런 식으로 점검구 쪽에서도 이렇게 누수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목 정도 들어가면 어깨는 뭐 안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점검구라서 수리는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죠. 그리고 그라인더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를 이렇게 3M 날 철제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유는 이게 목 구조가 아니고 천장이 그 경량철골이죠. 그 스터드라고도 하더라고요. 목으로 짜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량철골로 돼 있어서 이거를 철거를 진행을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누수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일단은 철거하는데 위험 요소도 많이 있고,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철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살려야 되는 철거예요. 그냥 보통 화장실 리모델링 철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때려 부시면 되는 거죠. 쉽게 시원시원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누수 공사는 약간 그 문화재 유골 발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목적하는 문화재
여기서는 이제 문제 누수 배관이 되겠죠. 누수가 되고 있는 배관을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배관에 혹은 다른 부분에 데미지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철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거하는데 시간이 가장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몇 마대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철거를 이제 다 해서 천장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일단 천장에 있는 이 보온재랑 그리고 성면 소음을 까 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굉장히 많이 좀 물이 먹어 있어요. 여기 갈변한 거를 보시고선 아랫집 사모님께서 굉장히 경악하시면서 이거 똥물이 아니냐라고 좀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똥물인가요? 아니면 똥물이 아닌가요? 이거는 뭐 오수배관이니까 100mm 배관, 똥배관이라고도 하고요. 똥물이 지나가는 그런 배관은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똥물이 맞긴 맞고, 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똥물이 맞는데 이렇게 갈변한 이유는 변이 묻어서가 아니고 오수배관에 있는 그 물이 여기 이제 이 배관을 잡아주는 앙카라고 하죠. 철제 부속하고 만나면서 부식이 돼서 이렇게 녹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 성면 유리가 약간 노란색 빛을 띠잖아요. 이게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갈변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셔서 그냥 열심히 그냥 공사했습니다. 자, 보온재를 이제 다 벗겨야지 배관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재를 다 벗기는 작업을 합니다. 자, 영상 하나만 더 보실게요. 네. 예. 네. 원명수에서 세면을 잡아주죠. 네, 이렇게 공사하면서 보온재를 이제 벗겨내고 있는 중이고요. 성면솜이 많이 떨어지는데 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작업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 꼭 끼고 작업을 하시고, 작업하시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인데 전화 받으면서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좀 누수 공사 현장은 이렇게 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철거를 다 한 상태고요. 자, 배관도 이제 벗겨냈죠. 요게 이제 100mm 오수 배관이고요.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세면대 배관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그 안방 쪽 화장실하고 붙은 부분인데, 안방 쪽 화장실하고 정정하겠습니다. 거실 쪽 화장실, 여기가 안방이고요. 거실 쪽 화장실하고 붙은 배관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같이 만나서 이쪽이 비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비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를 확인할 때는 여기 있는 거실 화장실이 아니고 안방 화장실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이 배관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이쪽 부분만 공사를 처리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옆에서 원인이 되어서 흘러나온 거라면 고배가 이런 식으로 잡히죠. 왜냐면 비트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고배가 약간 경사가 져서 이 사진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고배가 약간 이쪽 방향으로 살짝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이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수의 원인이 거실 쪽일 수도 있으니까 거실 쪽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뭐 누수 원인이었지만
공사를 하실 때는 항상 누수의 원인 지점을 공사를 하셔야지, 누수가 되고 있는 지점을 공사하는 거는 그거는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사를 해놓고 누수가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근본적 원인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배관에서 물이 맺혀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물은 왜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할 때부터 이랬으면 공사하고 테스트할 때 뭐 입주 점검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아니면 1, 2년 안에 생활을 하다가 누수되는 증상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은 아파트다 보니까 배관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수축과 팽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풀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 부위들은 풀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앵커 부분인데, 이 배관을 잡아주고 있는 이 철 부속이죠. 부속도 새까맣게 이렇게 변해 있는데요. 원래 정상적 배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혹은 갈색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 배관은 그냥 뭐 철 색깔 그대로 은색빛을 띠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닿았다는 증거고요. 누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부분 보이시죠? 검은색 부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들 한쪽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식으로 누수 증상이 나옵니다. 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잘 닦아주고요. 얼핏 보면 변 모습처럼 보이는데 변은 아니고 아까 유리 성면이 떨어져서 이렇게 묻은 자국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놀라실 수 있으니까. 알고 보면은 뭐 변이 아닌데 누가 봐도 얼핏 보면 그냥 변처럼 보이죠. 기겁합니다. 이거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비명 지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네, 이 사진은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이제 배관을 드러내고 윗집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극적으로 물방울이 보이는데요. 많이 떨어집니다. 영롱합니다. 네, 영롱합니다. 네, 멋지네요. 영롱합니다. 자, 오수관에 물이 영롱하다고 하니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배관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하고 나서 테이핑도 하고 젠수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도 이렇게 실링 처리를 했습니다. 자, 실리콘을 처리를 하면 이거를 필요할 때 풀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리콘 처리해도 다 필요할 때 실리콘 제거하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핑 부분 이렇게 벗겨내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문제는 미관상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혹은 지금은 뭐 역류가 된다든지 막혀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누수 현장이기 때문에 누수를 잡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실링 처리를 하지 않고 재누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공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지금은 물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한 공사입니다. 네, 아랫집도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윗집에서도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온재랑 그리고 테이핑까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실
배관에서 DRF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사모님 윗집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비보험 안에 일상생활 배상특약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가 가능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상으로 한큐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